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방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시죠? 과연 내가 우리 애한테 공부 잘하는 방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좋은 책도 많이 사줘야 되고, 과외 선생님도 훌륭한 분 앉혀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어요? 나도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 했고 너네 아빠도 맨날 1등 했단다. 근데 너는 왜 1등을 못하지? 라고 혹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는 1등을 했는데 아이가 1등을 못한다. 자,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엄마와 아빠의 좋은 DNA를 받아서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왜 1등을 하지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 방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부모가 어떤 것을 해줬는지, 과연 내 아이의 방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한국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빨리 지면서 그 안에다가 문틀과 문짝과 그 다음에 장판과 벽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가구들, 싱크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제작돼서 대량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 이 원목이라는 거, 살아 숨쉬는 자재가 벽에 들어가 있고, 내 싱크대 문짝에 있고, 내 싱크대 바디에 있고, 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장판 마루에 있고, 벽면에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구 재료와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들어간 이 자재들이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친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인체에 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기와집과 초가집에서는 비록 이라든가 벼룩이라든가 빈대는 있었어도 아이들한테 없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아토피라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이죠. 이 아토피라는 것이 아이들 피부에만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이 뇌파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바디에 뭔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들 방을 열어보셨습니까? 과연 내 아이들 방의 마루는 무엇이고, 바닥은 무엇이고, 벽면은 무엇이고, 천정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문, 그 다음에 문틀, 그 다음에 걸레바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몰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준 가구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소재 중에서 어떤 것들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방에 있을 때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쾌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공기 정화작용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공부방이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천정고 이 높이가 부피라고 얘기하죠. 이 부피 안에 얼마만큼의 친환경, 얼마만큼의 자연 소재가 들어가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계절 변화에 따라서 이게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습도를 유지를 하죠. 그리고 가을, 겨울에 됐을 때, 건조할 때 아토피 생기기 쉬운 계절에 이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뿜으면서 나무의 고유 성분인 음이온이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 공부방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부분은 가구 하나를 책장을 들이든 책상을 들이든 이 부분이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축 팽창 작용을 하면서 습을 많이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데서는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죠. 이 책장을 내가 파티클 보드로 만든 것을 사줄 것이냐, MDF로 만든 걸 사줄 것이냐, 합판으로 만들 걸 사줄 것이냐, 아니면은 원목으로 만들 것을 사줄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들 공부방 안에 습도 유지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는 것보다도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게끔 포름 알데히드를 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OECD 국가에서는 문틀과 문짝을 PP라든가 ABS 수지를 쓰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건자재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 권장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원목보다 더 친환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아이들 방을 원목, 소재를 씀으로 인해서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방 안에 가구만 몇 개 바꾼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방이 쾌적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방 안에 벽면에 우리가 아트월을 원목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책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일정한 부피 안에, 공간 안에 우리가 더 많은 원목의 부피를 갖다 넣어줄 수 있으면은 바로 이것이 아이들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공부자라는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원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원목 가구가 왜 소중한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방이 지금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얼마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집 싱크대 문을 한번 열어보고 이 싱크대 문 안에 있는 자재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자재가 한겨울에 25도의 온도를 올려서 뜨끈뜨끈하게 국물을 뗄 때 열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열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 싱크대 밑바닥, 우리들 아이들 책장 밑바닥은 뜨끈뜨끈하게 달궈질 것이면서 이게 파티클 보드라든가 MDF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본드가 녹으면서 여기서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 물질이 어디를 건드린다는 거죠?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임산부의 배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이 뇌파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봬요.